글씨 디자인인데 긴 글씨 말고 짧은 글씨에서 아셨죠? 오늘 짧은 글씨에서 글씨를 바꿔서 디자인을 바꾸는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자, 글씨의 디자인을 바꾸고 느낌을 바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먼저 느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바로 필압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같은 글씨도 필압을 바꾸면 글씨의 느낌이 달라져요. 그쵸? 그거 이따가 글씨를 하나하나 실제로 해보면서 확인을 좀 해볼 거예요. 필압의 변화를 주면 글씨의 느낌이 바뀌고, 또 두 번째는 획의 길이. 획의 길이 변화를 줘도 느낌이 바뀌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바뀌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구도죠, 구도. 구도의 변화는 우리 지난주 했던 거. 뭐 한 줄을 쓰느냐, 두 줄을 쓰느냐.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짧은 문장을 하기로 했는데, 짧은 문장에서 구도는 일단 한 줄밖에 없는데, 한 줄이라도 약간 이렇게 키 크기, 획의 길이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요거하고 약간 맞물려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획의 길이의 변화가 키 차이를 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구도의 변화는 획의 길이와 구도, 요거는 약간 묶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간 어려운데, 요거는 글씨체가 바뀌면 글씨체의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또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정도에도 충분히 디자인의 변화를 줄 수 있다. 글씨의 변화가. 자, 대신 요 네 가지들을 문장에 맞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경험과 많은 연습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데, 많이 연습해서 변화를 주다 보다 보면 나만의 글씨체가 어느 순간 나올 거예요. 나만의 글씨체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캘리그라퍼는 나만의 글씨체 한 가지만 쓰면 안 되죠. 나만의 글씨체가 나와. 그러나 변화도 줄 수 있는 변화도 가능한 글씨가 돼야 돼요. 글씨가 한 가지 글씨체만 있는 건 사실 좋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 변화까지 가능한 거는 사실 많이 어려운데, 그래갖고 긴 문장 말고 짧은 문장에서 좀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로고를 작성하고 프로 캘리그라퍼가 돼서 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그래도 적당한 변화를 주고 짧은 문장에서는 디자인을 좀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선물, 동행, 행복, 이거 우리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요거를 가지고 해볼 텐데, 그것들을 할 때마다 이런 변화들을 좀 주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선물. 자, 선물이라는 글씨. 자, 일단 선물을 그 중심선에 맞게 잘 써보는 거예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얘도 받침이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글자에 리을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죠. 얘는 어떤 디자인이라기보다 그냥 아주 깔끔한 글씨체예요. 그냥 깔끔하게. 가장 기본적인. 그쵸? 제가 근데 아까 글씨의 디자인을 바꿀 때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필압의 변화라고 얘기했죠? 자, 필압의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우리 아까 이렇게 했던 건데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자, 얘를 완전히 이렇게 크게 쓰고 나머지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글씨의 느낌이 바뀌죠. 지금 제가 두껍게 쓴 건 뭐뭐였죠? 요거 그 다음에 요 획깔 한 글자에 하나 획 정도? 요건 두 개지만 이렇게만 바꿔봤어요. 자, 또 다르게 지금 이제 필압의 변화인데 비슷한데 자, 얘만 두껍게 그리고 얘는 다시 얇게 글씨체는 그렇게 달라지진 않고 자, 여기서 얘를 밑에를 좀 두껍게 했어요. 그대로 이렇게 좀 뭔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획의 길이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획의 길이의 변화 같은 경우는 글씨의 크기가 완전히 바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물을 이런 느낌으로 완전히 크기가 바뀌게 줬죠. 그리고 길이의 변화 한 번 더. 이번에는 자, 얘는 그대로 첫 번째 요거랑 했던 거랑 똑같이 했어요. 여기까지도 똑같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길이의 변화 이게 가로획을 일부러 이렇게 해봤어요. 약간 사람의 모양처럼 손 쫙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 여기다 이렇게 하트 선물이니까 이렇게 해서도 좋고. 자, 그러면 반대로 또 자, 길이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얘를 자, 얘는 이렇게 길이만 요거 길어지고 요거 길어지고 같은 글자지만 지금 제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썼죠. 이렇게 해도 확 달라졌어요. 그쵸? 자, 이제 구도의 변화는 사실 구도 제가 아까 획의 길이의 변화와 구도의 변화는 같이 맞물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약간씩 구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다 어떻죠? 옆으로 썼어요. 이제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물을 옆으로 안 쓰고 아래로 쓴다거나 자, 이렇게 했던 거를 길이의 변화도 좀 주면서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이렇게 아래로 약간 내려듯이 이런 글자가 됐어요. 그쵸? 그리고 난 요번에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해보고 싶어. 이렇게 동그란 느낌이 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구도의 변화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전체 선물이란 두 글자의 모양을 정하시면 돼요. 아, 선물 나 요번에는 선물은 네모 박스니까 네모 박스의 느낌이 좀 나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리본을 하나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조금씩 주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글씨체 같은 경우는 다 요렇게 가장 제가 강조하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글씨체의 변화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글씨체의 변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글씨체를 바꾸는 것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 다 부드럽게 했지만 이번에 제가 딱딱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게 글씨체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하고 어때요? 둥글지 않고 다들 선이 딱딱딱딱 끊겼죠? 그러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글씨체에서 여지껏 이런 둥근 글씨체가 아니라 이렇게 싹싹 내리꽂는 글씨 있죠? 이런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글씨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궁서체처럼 이런 걸 넣는다거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연습을 하셔서 획이 좀 바뀌고 그런 후에 하셔도 좋고, 하실 수 있으면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피랍의 변화, 획의 길이의 변화, 구도의 변화죠. 횡이 있고 복은 좀 더 키가 크고 이렇게 되죠. 그쵸? 자, 피랍의 변화를 넣어서 얘를 유별나게 더 크게. 그다음에 나머지는 얇게. 완전 두껍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동행에도 나왔었어요. 그쵸? 그래갖고 동행, 행복, 행자 같은 경우는 연습을 좀 많이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는 여기 복에서 이걸 두껍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얘를 이렇게 두껍게. 그리고 이렇게. 자, 이번엔 얘를 크게 했어요. 좀 귀여운 글씨체로. 그러니까 획의 변화를 주시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막 해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이거로 두껍게 해도 괜찮을까?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안 지키면 이상해져. 자, 보세요. 제가 여기 획은 좁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답답한 거예요. 이런 글씨는 어쨌든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했던 기본적인 거, 제가 항상 획과 획 사이의 공간을 넓히고 뭐 키 크게 하고 이런 거 지키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이상해. 답답하잖아요. 제가 이쪽에 받침이 있는 게 좋다 했었고 또 비슷하게 간다고 이렇게 가긴 갔어. 얘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이 이렇게 짧고 이렇게 가. 같은 거라도 얘는 답답해지는 거야. 이게 짧아서. 답답하고 좁고 답답하고. 이게 훨씬 더 좋고. 비슷한 듯 하지만 이거보다 이해되시죠? 분명히 비슷한 글씨예요. 두 개 되게 느낌이 비슷한데
얘는 좀 답답하고 요게 딱 들어와서 눈에 요게 깔끔하네 라고 들어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변화를 주고 해보시기 바래요. 제가 썼던 것들을 똑같이 따라 쓰셔도 좋고 다르게 한번 해보셔도 좋고. 아셨죠? 구도의 변화도 조금 바꿔서, 뭐 두 글자, 지금 계속 두 글자짜리라 되게 많이 바꿀 건 없고 가로로 쓰던 거를 세로로 써본다든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치실 때는 힘을 주고 이렇게 빼세요. 자, 복을 할 때 여기 너무 많이 조금만 뛸게요. 복. 됐죠? 자, 이번에는 요거를 가로 오른쪽에다가 더 맞출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 선에다가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게. 자, 그러면 요렇게 같은 세로여도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획을 구도도 바뀌고 획도 길어지는 효과를 보고. 아셨어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 요런 글자잖아요. 자, 요거에 이제 스타트 필압의 변화를 주면서 여기서 꼭 반드시 힘 빼야 돼요. 요건 진짜 연습 많이 하세요. 위안에서 이응에는 최대한 힘을 빼. 위. 마찬가지로 얘는 힘을 주고 얘도 힘을 줬는데 이응은 힘을 빼. 그 다음에 니은도 힘을 빼볼게요. 재민씨가 보냈다. 널 위한, 자, 선물 여기다 붙일래. 자, 여러분, 얘를 두껍게 하면 여기가 좁으니까 얘는 얇게 하고, 자, 여기서 두껍게. 그 다음에 미음을 최대한 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썼잖아요. 그래서 안 쓸래요. 이렇게 하는 건 안 쓰고 얘는 그냥 좀 더 얇게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지키라고 강조한 것들은 다 지켰어요. 충분히 길게. 그다음에 요거 짧게. 그다음에 요것도 너무 짧지 않게. 요것도 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응하고 미음 같은 경우는 요 빈 공간이 찌그러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응 안 찌그러지게, 미음 안 찌그러지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지키면서 두께의 필압의 변화를 주기. 그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서 구도의 변화도 함께 줬어요.
이거를 꺼내서, 자, 여러분이 어떻게 디자인을 하시든 간에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 우리 초록 숲을 할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 낙엽 해봤잖아요. 낙엽이랑 좀 비슷해. 자, 근데 그거보다 좀 쉬울 수도 있어.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물 많이 이렇게 하나 해놓고, 같은 초록인데 얘는 자, 이번에는 자, 일부러 이렇게 만나게. 자, 동그라미 크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진한 거. 자, 이제 이게 다 뭐가 되냐 하면 나무들이 될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긴 하지만, 근데 왜 이렇게 섞으셨어요? 그러면 서로 어우러지게 이렇게 가는 모습을 하고 싶어서. 여긴 그새 말랐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검은색하고 갈색을 좀 섞으세요. 섞어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섞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부러 섞이게 두시면 돼요. 뭐 안 섞인 걸 굳이 섞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일부러 좀 이렇게 섞이게 두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셨죠? 요거를 한번 넣어서들 해보세요. 얘를 다른 색깔로 하셔도 괜찮아요. 난 다른 디자인을 했어. 그럼 다른 디자인의 글씨를 쓴 다음에 이번에는 초록이 아니라 난 핑크로 하고 싶은데 그럼 핑크로 하셔도 괜찮아요. 아, 펜 나와라. 아, 으씨. 자, 여기다가 요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약간 붉은 기운이 나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하시면 돼요. 물, 그 크기 차이가 좀 날 수 있게 이렇게 바꾸시면서 또 빨간색 이렇게 좋아. 이렇게. 네, 마찬가지로. 그럼 요거는
뭐가 될까요? 가을 낙엽으로 물든 나무 느낌이 이렇게 날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안 번져서 얘가 이렇게 번지잖아요. 근데 나는 번져도 나름 멋있다고 생각해. 여기 번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번지죠?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 물 번짐 자체가 되게 예쁘니까 그런 식으로 응용하셔서 요거를 써먹으셔서 해보시기 바래요. 문구는 뭐라고요? 널 위한 선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널 위한 선물 축하합니다를 글씨에 변화를 주면서 써보시기 바래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거? 이렇게 필압의 변화, 획의 길이의 변화, 구도의 변화, 글씨체의 변화들을 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래요. 아셨죠? 수고들 하셨고요. 예쁜 글씨들로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